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그 음식 조합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호선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3년간 심혈관 내과와 영양의학 분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치료해 왔는데요.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의 왕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요. 제 환자분 중에 김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셨는데요. 30년 넘게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계란이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관상동맥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계란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저는 할머니의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할머니는 계란과 함께 매일 아침 녹차를 드셨던 겁니다. 30년 동안요.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도 혹시 계란 드시고 녹차 마시시나요? 아니면 두유? 혹은 감을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한국인의 94%가 모르고 있는 정보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최근 5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정보를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20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분, 당뇨약을 끊은 분, 협심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음식을 계란과 함께 먹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3번째 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인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혈관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되거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 특히 부모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바로 감입니다. 감이요? 감은 비타민도 많고 좋은 과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감 자체는 훌륭한 과일이죠. 하지만 계란과 만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박순애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76세셨고 가을이 되면 고향에서 보내주시는 홍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홍시 2개를 드셨죠.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배가 자꾸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됐죠. 처음에는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소화제를 드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너무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CT를 찍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 속에 직경 5cm짜리 딱딱한 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위석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홍시나 떫은 감에는 더 많죠.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단백질 분자들이 타닌과 결합하면서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위 속에서 시멘트가 굳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산도 이 덩어리를 녹이지 못해요. 그대로 위 속에 남아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음식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덩어리에 달라붙거든요. 박순애 할머니는 결국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덩어리를 제거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수술 후 회복하시는데 1달 반이 걸렸고요.
할머니는 그때 처음 아셨대요. 건강을 위해 먹던 조합이 자신을 병원에 눕게 만들었다는 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떫은 포도, 석류, 덜 익은 바나나, 심지어 떫은 맛이 나는 사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3시간 후에 감이나 탄닌이 많은 과일을 드세요.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점심 후에 후식으로 감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위석증 위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조합이 남아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음식, 두유입니다. 네, 두유요. 두유는 단백질도 많고 건강식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두유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런데 계란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무가당 두유 1팩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제 환자분이셨던 정민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7세 남성분이셨는데요.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인터넷에서 계란과 두유가 당뇨에 좋다는 정보를 보셨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검은콩 두유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 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혈당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체중도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당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먹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더 이상한 건 체력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피곤해지셨대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근육도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정민수 씨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67세면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근육량이 1년 전보다 3.2kg이나 줄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셨는데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계란과 두유의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계란 흰자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두유에도 똑같은 성분이 있죠.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거의 작동을 못합니다. 계란의 단백질도 두유의 단백질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58%밖에 되지 않았어요. 따로 먹은 그룹은 92%였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지는데 40%가 넘는 단백질을 그냥 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가 시작됩니다. 장내 나쁜 균들이 이 단백질을 먹고 가스를 만들어내죠.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정민수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 몇 달간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두유는 저녁 식사 후로 옮기고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를 드시게 했어요. 우유는 계란과 궁합이 정말 좋거든요. 계란의 메티오닌과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보완작용을 해서 단백질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이 안정됐고 근육량이 2.1kg 늘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계단도 예전처럼 오를 수 있게 됐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였습니다. 두유를 저녁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정민수 씨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식품조합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두유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유는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계란과 함께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최소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 이후에 드시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다면 두유 대신 우유를 선택하세요. 우유와 계란은 환상의 조합이거든요. 영양학적으로 서로를 보완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매일 마시는 음식이거든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요? 녹차는 항산화 물질도 많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녹차는 카테킨이 풍부한 훌륭한 건강 음료죠. 하지만 계란과 만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어머니는 지금 74세이신데요. 평생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셨죠. 특히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았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와 뜨거운 녹차 한 잔, 25년 넘게 그렇게 드셨어요. 어머니는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항산화 물질도 섭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3년 전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쉽게 피곤하시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시고 자주 어지러워하셨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집에 계셨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한 빈혈이었어요.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진단하셨어요. 철분제를 처방하시면서 식단에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요. 저는 그때 어머니의 식단을 아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바로 계란과 녹차였어요.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탄닌산이 철분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분이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합니다. 아무리 계란을 먹어도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철분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식사와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무려 87%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25년 동안 계란에서 나오는 철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차의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도 들어있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죠. 특히 폐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이런 식습관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어머니의 골밀도 검사도 해봤어요. 역시나 골감소증 단계였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되면 골다공증이 되는 상태였죠. 어머니는 그제야 깨닫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25년간 해온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요. 저는 어머니의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녹차는 오후 3시 이후로 옮기고 아침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시게 했어요. 계란은 그대로 드시되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방울토마토를 함께 드시게 했죠. 4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골밀도도 조금 개선됐습니다. 철분제도 끊으셨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더 이상 어지럽지도 않으시고 계단도 잘 오르시고 체력도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녹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차, 커피,
모든 카페인 음료가 마찬가지예요. 특히 진한 차일수록 탄닌산이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3시간은 지난 후에 차를 마시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가 위산 분비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계란의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적당한 양의 위산이 필요한데 녹차를 마시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과도한 위산은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속쓰림, 더부룩함, 가스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계란 먹고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계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마신 녹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강미란 씨라는 69세 여성분이었는데요. 계란을 먹으면 항상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란을 거의 안 드셨죠.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예전에 계란 먹고 녹차를 마신 후 속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셨대요. 그 이후로 계란이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피하신 거였죠. 하지만 사실은 녹차가 문제였던 겁니다. 녹차 없이 계란만 드시게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미란 씨는 20년 만에 다시 계란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3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3가지 상극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 두유, 녹차. 이 3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계란은 도대체 뭐랑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계란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고 건강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들이에요.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방울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토마토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계란 노른자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토마토의 리코펜도 지용성 영양소예요. 계란의 지방이 리코펜 흡수를 300%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계란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녹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만 토마토는 철분 흡수를 돕는 거죠. 완벽한 조합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송기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83세셨는데 고지혈증이 있으셨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삶은 계란 하나와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그리고 통곡물빵 한 조각.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볼까요? 라고 하셨죠. 송기철 할아버지는 지금 약 없이 식단만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계세요.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죠.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의 비타민C, 비타민 K, 엽산이 계란의 영양소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엽산은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혈관벽에 손상을 주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주거든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강력한 항암 물질이에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은데 계란과 먹어도 되나요? 걱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보카도의 지방은 좋은 지방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건강한 지방이죠. 이 지방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높여줘요.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먹은 그룹은 포만감이 40% 더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좋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우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계란과 우유는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계란의 메티오닌과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보완작용을 해서 단백질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칼슘 섭취가 중요한데 우유의 칼슘과 계란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의 조합이에요. 다섯 번째는 통곡물빵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통곡물의 복합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게다가 통곡물의 비타민 B군이 계란의 영양소와 시너지를 냅니다.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여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철분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차와 달리 시금치는 비타민C도 함께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돕죠. 시금치의 루테인과 계란 노른자의 루테인이 합쳐지면 눈 건강에 탁월합니다.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일곱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해요. 계란의 철분 흡수를 극대화해주고 계란의 부족한 항산화 물질을 보충해줍니다. 색깔이 예쁘기도 해서 식욕도 돋워주죠. 이런 음식들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계란의 레시틴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15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 한 개를 올바르게 먹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1% 낮았어요. 뇌졸중 위험도 14% 낮았고요. 둘째, 신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신장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고기보다 계란이 훨씬 좋은 이유죠. 제 환자분 중에 임석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71세셨고 만성 신장병 3기였습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하셨죠. 제가 계란을 추천드렸어요. 하루에 반숙 계란 하나씩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8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됐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4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셋째,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어요. 이를 근감소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 합성의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운동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되죠. 넷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계란에는 셀레늄,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이 영양소들은 모두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습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탁월하죠. 다섯째, 두뇌 건강이 좋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 성분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예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하루 계란 한 개를 먹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5% 느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첫째,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크게 달라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정도가 최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흰자를 완전히 익히면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파괴됩니다. 아비딘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반대로 노른자를 너무 익히면 레시틴과 콜린 같은 영양소가 변성돼요. 완벽한 반숙 계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끓인 후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 30초. 이게 황금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히세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반숙 계란이 완성됩니다. 둘째,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오래된 계란은 영양가가 떨어지고 세균 번식 위험도 있어요. 계란을 구입하실 때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 후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에 넣어보는 거예요. 신선한 계란은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은 뜹니다. 계란 속에 공기가 차서 그래요. 셋째,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계란은 냉장고 문이 아니라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이 빨리 상할 수 있어요. 또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해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을 지키세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3개까지도 괜찮고요. 다만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예전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어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올해 87세이신데요. 60년 넘게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셨어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65세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비결이 뭐냐고 물으셨대요. 할아버지는 계란이라고 대답하셨죠.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가 적당해요. 특히 아침에 계란 먹고 물 한 잔 마시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여섯째, 운동과 병행하세요. 계란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운동 자극이 필요해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먹고 3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다양하게 조리하세요. 매일 삶은 계란만 먹으면 질릴 수 있어요. 스크램블, 수란, 계란찜, 계란말이. 다양하게 조리하면 질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영양상담 프로그램에서 계란 식단을 체계화했습니다. 3개월 과정인데요. 참가자의 87%가 건강지표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올바른 조합으로 먹는 거죠. 상극 음식은 철저히 피하고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게 합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인 윤예숙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3세셨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셨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죠. 체력도 많이 떨어지신 상태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식단을 바꿨어요. 매일 아침 반숙 계란 하나, 방울토마토 5개, 통곡물빵 1조각, 우유 1잔, 이 조합으로 시작하셨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40, 90에서 125, 80으로 떨어졌어요. 혈당도 안정됐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체중은 4kg 줄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2kg 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레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동네 친구들과 매일 산책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죠. 윤예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계란을 먹어왔는데 제대로 먹는 법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식품도 비싼 약도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계란 1개,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상극 음식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감, 타닌이 계란 단백질과 결합해서 위석을 만듭니다. 계란 먹고 최소 3시간 후에 드세요. 둘째, 두유.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40% 이상 떨어뜨립니다. 두유는 저녁에 드시고 아침에는 우유를 선택하세요. 셋째, 녹차.
탄닌산이 철분 흡수를 87% 차단하고 칼슘도 빼앗아 갑니다. 녹차는 식사 후 3시간 이후에 드세요. 대신 계란과 잘 맞는 음식들을 기억하세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우유, 통곡물빵, 시금치, 파프리카. 이런 조합이 영양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조리법은 반숙이 최고입니다. 물 끓인 후 7분 30초. 이게 황금 시간이죠.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하고 건강한 분은 3개까지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막힌 혈관을 뚫고 신장을 살리고 근육을 키워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두뇌를 활성화합니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죠.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제가 33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식습관이었어요.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것, 이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하세요. 특히 부모님, 조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잘못된 조합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영자 할머니, 박순애 할머니, 정민수 씨, 강미란 씨, 송기철 할아버지, 임석환 할아버지, 윤예숙 할머니. 이분들 모두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계란 1개, 방울토마토 5개, 통곡물빵 1조각, 우유 1잔, 이 간단한 조합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요. 건강은 습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